대한민국의 모든 손해보험 약관에서는요, 질병의 정의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관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질병이라니요. 판사님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그냥 약관인 겁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무증상자도 있고 연령이나 기저질환에 따라서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다 다르다. 그런데 돌아가신 이분은 고혈압과 당뇨라는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에 의해서 기저질환이 더 악화되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주장했어요.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만약 그분이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건 맞죠.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질병에 더 취약한 경우는 당연히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만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실제로 이 돌아가신 이분을 대체 어떤 원인이 사망에 이르게 했느냐를 판단해서 진단서에 기재하는 것, 그게 의사가 기재하잖아요. 그게 진단이죠. 최종적 사인은 호흡부전이지만 그 호흡부전을 오게 한 게 폐혈증이고, 그리고 폐혈증을 오게 한 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국가기구에서도 사망의 통계를 잡을 때 이분은 호흡부전이나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사들이 이런 걸 부정하고 이분의 사망 원인은 기저질환이고 코로나19가 그걸 더 부추겼을 가능성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이 코로나19가 아니라 기저질환이었음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건 대한민국 의사들의 진단을 다 무시하고 국가적인 시스템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여러 가지 장기 기능이 다 악화됐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고 치죠. 폐암 환자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이분이 당뇨나 고혈압이 있었다면 이분의 사망도 그러면은 당뇨나 고혈압에 의한 사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분의 폐가 왜 망가졌는데요? 암이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법원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거기서 정한 감염병, 즉 질병 아니냐 이거죠. 법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먹이면서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 법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자면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1급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1급 감염병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급 감염병이란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는 그런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여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법이 말하는 감염병, 1급 감염병에는 생물 테러 감염병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즉, 탄저병 이런 거 말이죠. 옛날에 미국의 어떤 정부 기관 관리에게 어떤 테러리스트가 탄저병 균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보내고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생물 테러 감염병 이런 거일 텐데요.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대로 한다면 어떤 테러 집단이 감염병을 의도적으로 유포를 했어요. 그 유포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탄저병이라는 그런 게 감염돼서 죽었다면 그건 상해 사망이 아니고 그냥 그것도 역시 법에서 정한 1급 감염병이니까 질병에 의한 사망이란 뜻입니까?
이렇게 그냥 퉁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법원이. 물론 테러리스트에 의한 테러에 활용이 됐다 이러면 또 외부적 요인이 인정된다 뭐 이러면서 또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에서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그냥 질병이다, 감염병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법원은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약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뭐 그건 맞는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장 범위가 같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보험약관대로 한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질병이 맞으니까 상해로 인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좀 말이 궁색해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장 범위가 뭐 굳이 같을 필요는 없죠. 이 부분은 뭐 법원의 의견이 맞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법원은 이보험약관, 즉 손해보험약관에 의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 맞으니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손해보험약관에서는요, 질병의 정의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즉 질병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도대체 이 약관 어디를 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약관에서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약관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판결문에 판사들이 적은 내용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해당 손해보험 약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질병이다 아니다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관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질병이라니요. 판사님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그냥 약관인 겁니까? 그런데 유족 측의 주장을 한번 좀 우리가 꼼꼼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유족 측은 돌아가신 분이 당연히 감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병이니까 어떤 불특정인 타인에 의해서, 즉 외래적인 요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이 부분은 돌아가신 분이 하거나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의도적으로 감염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급격성과 우연성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의사의 진단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것 또는 법원에 제출한 것, 그것이 외래성을 입증하는 행위인 거죠. 소비자가 무슨 의사나 과학자도 아닌데 이 부분을 의학적, 과학적 맥락까지 입증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법원은 이 사안을 판단할 때 있어서 유족 측의 의견을 좀 고민하면서 그게 비상식적이거나 실체와 다르다면 그걸 조목조목 반박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냥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나라 법에서 인정하는 감염병이고 병은 질병이잖아. 질병인데 왜 자꾸 상해라고 주장하는 거야? 라는 아주 단순한 판단에서부터 논리를 끼워 맞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손해보험 약관이든 생명보험 약관이든 약관에 질병에 대한 정의를 좀 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보험이면 질병이냐 재해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고, 손해보험이면 질병이냐 상해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는데, 그런데 만약 손해보험 약관에 상해의 정의처럼 질병의 정의가 있고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질병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담고 있다면, 그러면 이런 분쟁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질병은
크게 나누면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감염성 질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기생충, 이렇게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고요. 이런 외부 요인 없이 신체 내부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비감염성 질병인 것이죠. 이렇게 질병에는 신체 내부적 요인으로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도 발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래성 여부를 좀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감염성 질병과 감염성 질병을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지방법원에서도 인용한 대법원 판결문을 봐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외래의 사고는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적 요인인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것은 외래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에서 말하는 외래적 사고라는 그 사고는 보험 사고를 말합니다. 이 보험 사고라는 개념에는 질병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보험 가입하신 분이 암으로 진단받았다. 그러면 암으로 진단받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외래적 사고, 외부적 사고를 무슨 자동차 사고나 가스 폭발 사고가 이런 걸로만 제한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사고는 외래적 요인에 의한 보험 사고를 말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험약관에 질병과 상해를 구분하면서 감염성 질병은 상해 쪽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손해율이 높아질 거니까 그건 손해보험약관에는 상해라는 개념에 반영을 해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 즉 감염성 질병은 상해로 인정을 해준다면, 그리고 그만큼 보험료를 더 받는다면 보험회사도 손해볼 게 없는 거고, 보험금 안 주려고 이렇게 난리 칠 게 아니잖아요. 보험료 받는데. 그리고 소비자도 당연히 상해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그로 인한 사망도 당연히 그러면 분쟁도 줄어들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보험약관을 대충 만들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 않고 이럴 수 있었습니다만, 그게 옳은 것도 아니고, 또 보험산업이 앞으로도 정말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더 발전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질병에 대해서도 현대의학과 과학이 밝히고 있는 그런 외래성 여부를 좀 명확히 구분지어서 그 내용을 보험약관에 좀 담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상품 만들고 보험금 청구 들어오면 법정 가서 싸워서 이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소비자들 누가 보험을 가입하겠습니까, 앞으로? 감독기구도 좀 똑바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관에 질병에 대한 정의도 없이 이건 질병에 해당하니까 보험금 안 줘도 된다, 면책사항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보험회사들이, 그러면 약관의 질병의 정의를 엄격하게 둬라, 이렇게 감독기구가 요구를 해야죠. 강제하고. 또 보험약관을 봐도요, 약관의 규정들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다면 손해보험약관에서 질병이 기본적인 면책사항이라면 이 질병이라는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서 해석하지 못하도록 약관에서 명확히 담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명확한 내용이 없으면 질병을 무분별하게 확대 해석하는, 그래서 면책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이런 보험회사의 행태는 금감원이 가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금감원이 하지 않으면 법원이라도 똑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법원마저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니까 소비자들은 대체 어디서 보호를 받고 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불가능하잖아요.